동호회 사람들끼리 축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발목을 가격당해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고 깁스를 최소 4주 이상 해야 하는데요. 반치카 선수는 약도 사다 주는 등 미안함을 표시하며 치료비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해 정도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자 자신은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저는 치료비뿐 아니라 다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 손해와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좀 즐겁자고 하는 동호회인데 동호회 축구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상대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2019년 초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들에게는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인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네. 다만 이런 신체 접촉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 이제 운동 경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규칙 위반이나 어떤 과실이 우리 사회 통념상의 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배상 책임을 지었습니다. 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기 규칙 위반이나 과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어떤 사회 통념상 좀 정도를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제 배상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네. 어렵긴 합니다. 근데 상대 선수가 끝까지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대 측 축구 동호회가 또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볼 수는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박 변호사님 대부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동호회는 어떤 그냥 인격 모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미한 부상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인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인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 좀 넘어섰는지 네. 그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대 선수가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법상 상해죄 같은 거 성립되지는 않겠지만. 예. 계속 변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상 불법 손해배상 네, 청구. 네. 지금 왜냐면은 인대가 네. 끊어지고 상당히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게임 경기 중에 발생한 그런 부상은 조금 넘어서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부상이 좀 심합니다. 이번 사고로 일도 못하게 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 질문을 주셨죠. 휴업 손해, 요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상대방의 어떤 규칙 위반이나 과실이 사회적 상당성을 초과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이제 전제가 된다면, 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손해배상의 범위 이제 안에서 소극적 손해, 즉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 손해인 휴업 손해도 네.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게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이제 네. 좀 한 건지 요걸 판단하는 것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소 4주 이상 깁스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깁스 같은 거를 풀고 나서도 그 이후에 완벽하게 괜찮아질 거다. 이거 사실 보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자료 청구라든지 후유증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청구할 당시에 후유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후유증이 발생이 되면 예. 그때 부상 당시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런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그 부상을 통해서 상대 선수의 어떠한 거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발생했다라는 그런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네. 입증 정도에 따라서
어떤 어느 정도의 금액도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마 동호회니까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네, 뭐 이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오히려 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아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뭐 원래 알던 그렇죠, 사이가 그렇죠. 예, 맞아, 아니기 맞아.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름과 그렇다고 이제 소송을 진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이름과 어떤 전화번호만 알면 통신사의 이제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네. 그 사람의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 다치셨기 때문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교환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뭐 어떻게 사태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